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교사모 방송 사회를 맡은 박창수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좀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이게 교사모의 파워인데요. 전북 미래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신 천호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천호성이고요. 제 별명은 환호성입니다. 아까 제 얘기 나오니까 환호성도 이렇게 질러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소개는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북 미래교육연구소는 그 전주교육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소인데요. 약 5년 전에 이렇게 교육을 걱정하고 우리 지역의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몇 명의 교육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단체이고요. 지금은 회원이 수천 명으로 무료 회원까지 따지면 수천 명으로 늘어나 있고요. 하는 일들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교육적인 문제들을 주로 중심으로요. 미래 교육의 디자인을 하면서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초대 그 소장을 맡아서 조금 주춧돌을 놓는 정도? 저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열심히 기둥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교육의 본래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쟁 중심의 교육입니다. 경쟁. 맞아요. 경쟁 중심의 교육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나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수단화되어 있는 이런 교육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은 지역과 국가와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관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이 좀 달라져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은 학생 수가 적은 게 좋죠. 네. 적은 게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네네. 우리 세대는 50명씩 그렇죠. 60명 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이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도시는 한 25명 이 정도 하고 있고 또 농촌이나 이런 데는 또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적으로 주장할 때는 약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효용성 대비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는 이제 그냥 수동적으로 공부만이 아니라 토론도 하고 조별 활동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걸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네. 그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회성이랄지 협력성이랄지 또 교육적인 효과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정도 15 내지 20명 그래서 20명을 법제화하자라고 요즘 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희 아는 지인이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을 입학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군산을 예를 들어서 네. 그 아이가 사는 동네는 한 반에 25명에서 30명이래요. 네. 근데 좀 멀지만 이쪽으로 가면은 15명,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5명이 많다고 안 보내더라고. 네. 네. 이사를 일로 보내서 네. 15명짜리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요즘 아무래도 관심사 비중이 더 많아지니까 네. 학생 수가 적을수록. 네, 네. 우선 방과후 수업은 지금 사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공교육 안에서 좀 수용하자 맞아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돌봄의 기능까지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학교 안에서만 다 수용할 수 없는 더 폭넓은 다양한 교육을 좀 그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하자는 그런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은 특정한 자격과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이런 분들인데 방과후 강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네. 여건이나 전공이나 내용이나 이런 면들이 그러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경우는 만족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교육의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이들에게 상당히 많이 오픈되고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과후 수업은 교육 어떤 틀 속에서 중앙 통제랄지 교육청 통제가 아니라 학교가 중심이 돼서 아이들의 가장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의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학교가 우리 대한민국 학교에 가장 크게 많이 비판받는 점 중에 하나가
붕어빵 교육이다. 네. 모든 맞아요. 학교가 똑같은 교육 과정에 똑같이 실행하는 이런 교육을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교과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또 개인들의 특징이나 요구사항이나 관심사도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는 다양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방식은 학교 간 다양한 학교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 옛날처럼 뭐 인문계, 뭐 실업계, 특성화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학교 안에서도 다양화할 수 있어요. 같은 A라고 하는 학교인데 이 A라는 학교 내에서 뭐 1, 2반은 예체능 중심으로 3, 4반은 과학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 5, 6반은 어학 중심으로 이렇게 간다면 학교 내 다양성도 좀 키울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는 다양한 방향으로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중가 어디에 네. 게임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완주에 그래서 있습니다. 그 네. 학부모가 학교 PR하는데 아주 열성적으로 막 네, 했던 네. 스피치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네. 그런 학교들이 많아져야 네. 우리 아이들의 선택도 많아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요구사항도 또 본인이 또 잘 갈 수 있는 진로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학교가 다양화가 되는데 네. 거꾸로 이제 지역적으로 인구들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네. 학교들이 되게 축소되거나 폐교되는 그런 네, 네. 방향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안은 좀 어떤 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지역 소멸 문제를 걱정해야 되고 학교도 뭐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중차대한 위기까지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그냥 아이들만이 있는 공부하는 공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주는 다양한 기능들과 네.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나중에 뭐 귀촌하시는 분도 있고 돌아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학교라고 하는 곳들은 가능한 저는 좀 오랫동안 존재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너무나 적은 아이들이 있는 경우 사회성의 문제랄지 효용성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적은 아이들이 현재 적은 학교들은 좀 프로그램을 지역화, 특성화, 다양하게 해서 많이 몰려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학교에도 자연스럽게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조금 많은 애들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과소화된 그런 아이들의 있는 학교들은 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 자체가 지금은 비대면으로 인해서 막 어떤 때는 혼자만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집에서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이러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과소화돼 가지고 적게 돼서 어떤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할지 이런 문제들을 뭐 어울림 형태로 한다 할지 그래서 몇몇 개 학교가 이렇게 어울려서 뭐 어떤 특정한 활동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랄지 학예회랄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방안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학교가 옛날에 지어질 때는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만 사실 지어진 거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재디자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 같은 경우 공차는 데하고 기구 중심의 이게 운동장이잖아요. 이거를 그쵸. 체험이나 또는 어떤 모험할 수 있는 또 놀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사실 디자인해야 되고요. 맞아요. 책이라고 하는 게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도서관 저기야 책 보라고 도서관까지 찾아가서 책을 보고 컴퓨터를 배우려면 뭐 컴퓨터실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이제 삶의 공간,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디자인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학교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또 그 지역의 요구도 듣고 아이들 의견도 들어서 운동장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도서관은 너네 의견은 어떻니?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좀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 이제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학교를 가지고도 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학교는요, 학교 안에 유기견 2마리를 키우는 학교가 있어요. 개를 교장실에 갔는데 개가 막 들어와요, 교장실까지.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예방주사도 다 놓고 교육도 시켜가지고 이 생활 속에서 반려견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좀 접하고 학교의 빈 공간을 카페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쿠폰 같은 거 줘서 그 카페를 오게 하는데 교장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오면 절대 안 돼요. 그 카페는 무조건 친구하고 같이 오게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생각의 전환. 아이들이 5일간 학교를 가거든요. 예. 5일인데 4일은 이론적인 거나 공부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하루는 프로젝트랄지 또 지역과 연대랄지 체험학습이랄지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하루 탐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간의 우리 교육이 너무나 삶과 유리된 입시 중심의 교육이라는 비판을 뛰어넘는 미래형 교육 과정으로서 새롭게 역량을 키우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호기심을 찾고 탐색하는 이런 걸로 해서 4+1입니다. 물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 하고 금요일 날 다 하겠다면 온통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군산 같으면 군산의 A 학교는 월요일 날 탐색을 하는 거예요. B 학교는 화요일 날 하고 C 학교는 수요일 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흩어지면서 4+1 교육과정을 해가는데 그러려면 지역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육적 네트워크 자원들을 잘 네트워크화해서 지역에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말씀하신 정책은 지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과 아주 유기적인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4+1 아니면 4+1 아니면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4+1은 이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게? 네. 4+1입니다. 네. 다 4+1 교육과정이라고 했죠. 플러스는 또 일본어 느낌이고. 그러니까요. 네. 아유. 사실은 뭐 어떤 곳이든 그건 학교에서 좀 자유롭게 또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데부터 가장 우리 지역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알아가고 연결해가는 이렇게 뭐라고 하는 동심원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유학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 돌아왔으면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살 거니까 좋은 것들을 보고 한국 사회에 어떤 긍정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좀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은 아마 일본에 있는 저의 또 그 함께 있던 동료들도 지인이 볼 많이 수도 있으시겠네요. 있어요. 거기에. 싸울 때는 또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남북 문제가 우리가 그 식민지 지배가 없었으면은 남북 문제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남북 통일을 위해서 너네가 해야 될 역할도 많다.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사실 동의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육가 아까 그 질문인데 우리하고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나느냐. 일본도 되게 경쟁 중심적이고요. 개인 중심적인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는 거죠. 학교별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는 지금은 물론 우리도 많이 활성화됐고 학교별로 좀 차이가 좀 나긴 나지만 훨씬 살인적인 그 우리는 입시의 경쟁이 있어 심화돼 있어요. 이거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미국, 뭐 일본,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뭐 독일, 한국, 중국 이런 데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요. 학교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쟁터다 학교는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높습니다. 학교를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치르듯이 컸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학교는 따뜻한 곳이다. 학교는 친구가 있는 곳이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다. 뭐 이런 식의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 일본에서 제가 보았을 때 동아리 활동 활성화된 거 이 점은 되게 부러웠습니다. 네.
저는 이름만 개인적으로 그런 일본의 좋은 어떤 저희보단 선진국이니까 교육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약간 교복 같은 거는 좀 일본의 잔재이지 않나 해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다가 우리 학교 교복을 우리가 서로 공모를 해서 뽑아서 이 아이한테 후원 무언가를 좀 주면은 그 뭐 창의력도 발현이 되고 좋은 점일 것 같아서 전통 고유 한복을 조금 뭐 이렇게 새롭게 퓨전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복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교복 때문에 차별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복은 현재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올해 이제 내년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잘 돼가지고 대통령 되신 분이 기본소득을 좀 많이 주시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적게 줘도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걸 적게 주시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각 전에 단순하게 돈을 준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무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가는데 사실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7살까지 아동 수당을 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이후에 학교 들어가서부터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이제 무료 교육이라고 무상 뭐 교육 이런 의무 교육 형태로 좀 지원은 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돈이 들어서 인구 절벽이 여기서 만들어지잖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을까 고려해 보면 비용, 교육비 맞아요. 같은 거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누가 아이를 낳아도 국가나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큰 틀에서 기본소득, 기본수당을 생각했고요. 특히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이게 그냥 돈 줘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모두 하라 이런 것보다는 이게 교육기관이고 교육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준다면 이걸 어떻게 쓸 거니 계획도 해보고 이걸 금융교육과 연결시키고 또 실제 활용하는 데는 어떤 전라북도 교육몰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돈을 쓰게 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고 또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갈 거고요. 금액 얘기했으니까 최소 연 20만 원에서 최대 연 60만 원 정도까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 최초로 김제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월 5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대단하네요. 김제 시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게 없는 사례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한 인구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가 학교 밖 아이들까지 합쳐서 약 20만 명 되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20만 원씩 연 20만 원 주면은 약 4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예산은 현재 교육청 예산이 약 3조 4,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가 좀 넘는 예산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거는 교육감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또 교육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제가 교육감의 출사표를 던졌고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맞아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겠다. 나도 학교에서 5만 원씩 줬으면 나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사상에도요. 조금 선생님들 이동 같은 거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또 어떤 혜택, 세금 혜택 같은 것도 뭐 좀 다르고요. 실제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애를 낳는 분들이 부담 없이 이게 돈 걱정하고 여러 가지 걱정하지 않도록 이거는 뭐 다둥이가 생기면 다 국가가 책임져주는 형태로 저는 갈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출마의 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시대 정신이죠. 시대 정신.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럴 때는 출세, 성공, 개인적인 거 이런 거에 많이 생각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한다. 그게 물론 달라진 건 아니지만 지금은 코로나 전국에 우리 보면은 이게 이제는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생존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기후의 위기,
또 이런 환경의 위기, 그 다음에 우리 지역도 또 지역이 소멸된다는 이런 뭐 소멸의 위기, 네. 학교도 통폐합되는 맞아요. 얘기, 네. 거기다 막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막 들어오면서 개인은 이제 나는 몰래 먹고 살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는데, 네. 아이들의 학업 그 격차까지도. 네. 이게 내몰리게 되는데 교육이 이런 시대 정신에 잘 부합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되는 것 미흡하다고 같아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교육자로서 평생 살아왔는데 뭔가 이제는 그냥 말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천력이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등을 막 떠미는 분도 계십니다. 야, 이게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을 좀 여기 보니까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예. 저 워딩도 있는데 저도 정말 많이 사용했던 워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시대 정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이 실현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출마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시대 네. 정신 네. 그리고 직접 실천하실 분이니까 또 주변에서 이렇게 네. 나가시라 하신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그럼요. 일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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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사적인 질문인데 네. 교수님이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까 방송하다 보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셔요. 네. 혹시 연세가 뭐 실제로도 젊습니다. 젊고요. 네, 젊고 이제 네이버에 가셔서 천호성 찍으면 제 보니까 사진도 뭐 제 나이도 뭐 제가 했던 일도 다 나오더라고요. 나이는 비밀입니다.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네네네. 군산에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사모가 있는데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교육이 막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하잖아요. 군산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모임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겠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사적인 어떤 그 뭡니까 친목이나 이런 거를 뛰어넘는 공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한 모임으로 확대되면서 군산에 정말 아이들을 키워내고 군산의 교육과 관련되는 일에 앞장서서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명실상부한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교사모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모임이니까 제가 오늘 나올 때도 굉장히 공익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흔쾌하게 이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사모에서 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기부하는 마음으로 와서 배우고 이렇게 하겠으니까 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네.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교사모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작이 단계니까 네. 앞으로 더 좀 확대해서 크게 하고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깨시민들이 모인 단체니까 네. 그 교수님 그 충원에 힘을 입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이 페이스북으로 예. 지금 생방송 되는 거죠. 보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런데요, 그냥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육은 좋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 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요. 우리 교육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정말로 좋은 교육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